벡터는 좌표계라면 공간 도형, 즉 벡터는 좌표계 해석기하야. 그래 해석기 하다 보니까 방정식, 도형을 식으로 바꾸죠. 그에 반해서 공간 도형은 논증기하여 좌표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 이름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로 나뉘어져요. 공간 좌표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간 도형은 논증기하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제 했던 것들 그리고 내일 하게 될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거야. 공간 도형. 잘 들으세요. 우리가 도형을 하잖아. 도형. 도형 뭐? 쪼갠다잖아. 이게 중요하지. 쪼갠다. 그래서 어제 다 적은 거죠. 뭘 이용하여? 보조선을 이용하여 쪼갠다. 결과가 뭐야? 분자인 삼각형이 된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문제 풀 때 당연히 사용한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럼 뭐냐? 이때 도형은 무슨 도형이니? 당연히 어제도 했지만 다각형과 원. 즉 뭐야? 평면 도형. 평면 도형. 공간 도형이야. 그럼 공간 도형은 어떻게 할까? 공간 도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지? 그래서 공간 도형은 당연히 평면 도형으로 환원시킨다. 환원시킨다는 행위를 뭐라 불러? 쪼갠다. 뭘 이용하여? 보조 선 대신에 평면을 이용하여. 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때 공간 도형은 뭐니? 참고로 공간 도형은 뭐겠니? 평면 도형이 직선으로 구성돼. 다각형. 곡선으로 구성돼. 원. 공간 도형은 뭐겠니? 얘기해봐. 너 뭐라고? 여기 한 개 적혀있니? 잘했어. 잘했는데 한 개 적혀있는 게 아니잖아. 모르겠니? 찐따야? 굳이 평면으로 구성된 다면체.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공면으로 구성된 구. 그래서 공간도형, 공간좌표 보면 이것만 나오잖아. 이런 사고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얘를 추측하는 걸 뭐라고 부르니? 확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확장이야. 응용 문제 세 번째 개념, 확장.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이걸 지금 중학교 때 하는 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입체 도형에서 다 한 거거든. 참고로 네가 뭐 중학교까지 다 버렸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입체 도형에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동일하게 나와요. 교과서에. 다 한 거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조선은 뭐가 있었니? 이거죠. 보조선.
그거랑 대응돼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자, 중학교 때 배우는 단원 이름이 공간 도형이 아니야? 입체 도형이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까지는 네가 뭐 알 수 없는데 단어에 나와 있어요. 공간 도형은 공간에 있는 도형이고 입체 도형은 부피를 갖는 도형이야. 뭐 어쩌라고? 중학교 때 배운 예를 들어서 뭐 육면체, 정육면체를 배웠다. 정육면체 바깥에 다른 물체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 정육면체와 그 내부만 다뤄. 여기는 공간이야. 그래서 이름이 달라. 그러면 그때 뭘 배웠니? 보조평면을 배웠어요? 보조평면이 뭐가 있었니? 이거를 이렇게 쪼개기 위해서 사용한 보조평면이 뭐가 있었어? 얘기해봐. 이런 질문이 네 인생 최초로 받는 질문이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가 이런 거라는 걸 몰라. 이런 이론이 없으니까 그냥 그 현상만 머릿속에 담아뒀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니까 외워봐야 몇 개월을 못 가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 이게 얼마나 찐따 빠가스레 같은 짓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뭔데?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단면도요. 쭉 쪼갠다. 단면으로. 뭔 말인지 알겠나? 단면도. 이런 거, 이거 수능에도 나왔었어. 수능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거였나? 뭐 정확한지는 아는데, 이런 거. 이거였나? 이게 아니고, 육면체였나? 직육면체. 그리고 이거 어려웠어요. 다음 중 직육면체를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지 않는 단면은 무엇인가? 1번부터 5번까지. 생길 수 없는 단면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래, 단면도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중점을 연결을 한다. 중점 연결. 그리고 얘랑 얘를, 그러니까 이 평행하죠. 이게 직육면체라면 평행하잖아. 평행한 두 직선은 뭘 결정해? 평면을 결정하죠. 이 두 직선을 포함한 평면으로 얘를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뭐겠니? 이렇게 하나? 육각형으로 나와, 단면이. 육각형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그건 네가 존나게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IQ 검사를 하면 IQ 검사 중에 한 항목이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있거든. 공간지각. 그냥 태어난 때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게 태어나서 그래.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다만 논리적인 상상력에서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 종류들을 논리적으로 따진다는 게 뭐냐 하면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을 이용하여 경우 나누기를 철저하게 해갖고 빠지는 경우 없이 다 찾아내는 거거든. 또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은 뭐? 봐. 일단 그 도구 이름 자체가 인생 최초로 듣는데 뭐 하겠어? 오각형은 나올 수 있나?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이게 이쪽으로 가면 2점,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오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그거 없는, 이렇게 잘랐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거, 이런 걸 봤거든. 통상적으로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통상적으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을 뿐인데, 뭐 그게 진화 뭐 이런 문화 인류 어쨌든 그런 걸 관점으로 보면 남성은 수력,
채집 활동을 많이 여성보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공간을 헤매고 다녀야 되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여성보다는 떨어진다. 여성은 참 반대로 언어 능력이 더 높다고 하죠. 그건 또 왜 그러냐면 방금 말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집단의 유대 관계를 담당하는 쪽이 여성이 좀 더 그랬다. 왜 여성이 육아를 비롯해서 육아 그러니까 2세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2세가 태어나는 그런 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가족 구성 단위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쓸데없는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게 단면도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얘기해봐. 어? 평면도랑 당면도는 뭐가 달라? 전개도죠. 전개도. 전개도는 요 옆에 전개도. 전개도를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으면은 네 중학교 졸업장을 반납하고 중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지. 전개도. 그래서 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개도는. 다만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얘죠. 단면도. 전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수업을 끝낼 거예요. 이 수업을 끝내는 게 아니고 전개도에 관련된 수업을. 정서 157페이지. 섹션 2 전개도죠. 끝이야. 알아서 공부하세요. 정서 페이지 157페이지 섹션 2. 참고로 전개도에 관련된 문제는 겉면에 관해서 질문할 때 사용한다. 겉면에 대한 문제를 질문할 때 사용한다고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그럼 단면도거든. 근데 봐봐. 보조선이 뭐가 있었냐면 얘도 중요하지만 얘를 빨간색으로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닌 입장이어서 그냥 했어요. 보조선 두 개를 했었죠. 하나는 수직 선, 또 하나는 평행선. 평행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수직선이라는 거 직포평면. 이거는 순전히 선생님이 만든 용어예요. 기존에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행포평면이라고 부르겠어요. 수직평면, 평행평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직을 포함한다. 평행을 포함하는 평면이다. 각각 여기에 대응돼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아, 내가 이름을 소개하는 건, 아, 이거는 직포평면이다. 이거는 행포평면이다. 이런 걸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걸 언급하는 건 단면도. 지금 내가 뭔가를 설명할 때 단면도를 설명하고 있고, 너는 지금 이런 걸 단면도라고 인지하지 않고 예습을 쭉 했을 거야. 근데 그게 다 단면도고, 그 단면도가 하는 건 수직과 평행을 이 평면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평면에서 나타내. 그래서 다시 쪼개. 그래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마무리한다. 즉, 공간대응은 이렇게 바꾸면 다시 이걸 이렇게 바꿔.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죠. 공간대응 거기서 이거 붙인다. 다 대응되게 차원을 하나씩 높여서.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뭘 배우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뭘 배우는지. 차례를 펴보세요. 차례를 펴보면
7, 8, 9 단원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라는 부분에 속하고 10단원은 X 처리하세요. 교과서에 없어요. 원래 있었다가 빠졌는데 여기는 이걸 넣어두면 병진이 같은 애들이 뭔가 더 있으니까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사라 라는 이유로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공간 좌표를 빼면 뭐가 돼? 7단원, 8단원 이 공간 도형이거든. 그래서 공간 도형 시작이 뭐야? 위치관계. 위치관계로 시작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치관계 중에서 직선과 평면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경우와 삼수선, 수직이 아닌 경우는 정사형. 이렇게 흘러가요.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공간 도형은 이렇게 구성을 한다. 첫 번째 단원이 위치관계. 두 번째가 그 중에서 이 위치관계 중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세 번째가 정사형. 이렇게 배운다. 이게 왜 이렇게 배우나요? 위치관계는 세 종류예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얘다. 얘. 왜 중요한 거를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일로 간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에서 포인트는 직선과 평면이 평행이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되겠어요. 정사형은 뭘 하는 건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일반적인 경우.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알겠죠? 얘는 일반적인 경우. 여기서 이제 기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볼 사람은 없겠지만 해보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에서 나오는 놈이 바로 삼수선의 정리거든. 이름이 수잖아. 수선. 수직이지, 수직.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와 정사형이 수능에 나온다. 공간 도형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위치관계에 대해서 보자. 정석을 다시 피세요. 아니 잠깐만 봐봐. 그 차례를 보면 7단원 공간 도형이라고 되어 있고 섹션 1이 뭐야? 위치관계인데 앞에 이름이 붙어 있죠.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단원 제목을 얘로 붙인 거예요. 그럼 뭐냐? 보면 131페이지 가봐. 뭐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 이런 거 읽고 네가 알아서 하시고 133페이지에 두 평면의 위치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그리고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세 개가 주어져 있다. 그 중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단원 제목을 보고 추측할 수 있다. 알겠니? 이렇게 되겠어요. 그것을 교과서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관계로 교과서를 나누어 주겠어요. 읽고 이해하세요. 칠판을 보세요. 그런데 그 위치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요놈이다. 평면의 결정 조건이거든.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은 공간 도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모르는 상태로 위치 관계 이것부터 확인하는 건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이 시작이거든.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을 알아둬야 되는데 정석을 보면 그게 어드바이스 3번으로 가 있어.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이상한데 보되 일단 제목의 위치관계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 해보면 기하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위치관계다. 이건 내일 시간에 다시 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기하에서 최종 목표다. 즉 중요한 놈이다 라는 거죠. 알고 위치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일단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공간에서 등장해야 될 게 평면이 등장을 해야겠어요. 평면이라는 놈을 만들어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거야. 몇 가지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알아두시고 앞으로 꽤나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네 가지. 세 점. 이것도 그냥 외우면 좀 그렇지. 뭐냐면 세 점. 여기가 시작이지. 세 점이 한 점과 두 점으로 바뀌어. 그럼 두 점이 뭐랬어? 직선이랬어. 그래서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다른 말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또 이걸 보면 이건 두 점이지. 그런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계로 많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계로 많죠. 그래서 그럼 뭐야? 기준은 같다. 뭐가 같아? 얘랑 기울기가 같다. 이게 네 번째에 적혀 있나? 평행. 얘랑 평행하다 이거지. 이게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평행이 아닌 거, 납평행.
이게 세 번째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선생님? 너는 이거를 또 내가 증오하는, 싫어하는, 기피하고가 아니고, 선생은 이런 걸 증오하지, 뭐. 나열을. 선생님 나열을 좋아하던데. 나열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규칙성을 찾는 거야. 내가 증오하는 나열을 규칙성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나열하는 거. 내가 무슨 말 했냐면 얘가 나열했으니까 증오 이게 아니라 네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읽으면서 너 나열 머리통 속에다가 이거 나열하고 있지 않니? 이런 개념이고 나발이고 없이 세 점, 한 점과 직선,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그래서 세 점을 이렇게 쪼갠다. 그래서 이걸 직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학년 때 엄청 강조하는 거죠. 두 점 뭐야? 선분은 뭐야? 이런 거. 내가 여기서 이제 직선이라고 은근슬쩍 단어가 바뀐 이유는 기하 원론에서는 선분, 반직선, 직선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게 원래였어. 근데 구분한다라면 오늘날에는 선분인데 이 개념은 이제 선분, 한 점과 선분 이렇게 한 점과 선분이면 평면이 결정되지 않니? 한 점과 선분이야. 그럼 이거는 평면이 없어. 이걸 포함하는 평면은 여러 개야? 딸랑 한 거잖아. 지금 이거 이해가? 직선이고 선분이라고. 그러면 이거 점과 이 선분을 포함하는 평면은 여러 개야? 한 개로 결정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직선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지금 이해 갔나? 생각이란 걸 하면서 좀 해보. 생각은 근거 플러스 이론이야. 이런 이론. 이게 지금 위치관계. 아, 이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이론. 이론이 없으면 그냥 보면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여. 이론이 있으면 아, 지금 사회현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고 이론이 없으면 그냥 그 현상은 그 현상으로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 결정 조건 알아주세요. 두 번째 위치관계. 두 번째가 위치관계다. 그래서 말하는 위치관계는 저거 세 가지를 말한다. 알겠죠? 내가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화살표 하지 말고 여기 세 가지를 적으세요. 다시. 오케이? 교과서 기준으로 직선과 직선을 적은 거야. 정석은 평면과 평면부터 나오죠. 의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직선과 직선부터 나와. 그래서 직선과 직선을 세 종류로 하죠. 일치하는 걸 빼. 일치하는 걸 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식 단원에서 했던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일치를 빼면 두 가지죠. 거기에다가 꼬인 위치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꼬인 위치. 참고로 꼬인 위치의 심화 의미는 뭐냐면 공간이 결정이 돼요. 3차원 공간이 결정이 돼요. 영혼 없이 듣지 말고 그런 게 꼬인 위치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꼬인 위치가 그 그림이지. 네 머릿속에 있는 거.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공간은 하나로 결정이 돼요. 공간이 여러 개 있나요? 여러 개 있지.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다.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다루는 건 아니에요. 직선과 직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직선과 평면이다라고 이미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서 가장 낯선 꼬인 위치.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에서 이제 직선과 직선에 대해서 가장 낯선
이게 꼬인 위치, 그죠? 이제 뭐 하냐 하면은 꼬인 위치가 등장을 하면 문제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세요. 시작. 보겠어요? 주제는 꼬인 위치다. 칠판을 보세요. 꼬인 위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평행 이동이다. 평행 이동. 이거는 중요해요. 뭔 말인지 138페이지 보겠어요? 138페이지를 보면 빨간색 삼각형 두 개가 있고 그중 첫 번째 노란색으로 밑줄 치세요. 꼬인 위치. 꼬인 위치. 계속 읽겠어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읽고 이해하세요.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요. 별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뭐? 평행 이동시키죠. 그래서 공간에서 생각하지 않고 뭐? 만나잖아. 만나면 평면 결중 조건 몇 번? 3번에 의해서 평면으로 환원되죠. 그래서 거기서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를 봐줘. 알겠지? 알아두세요. 꼬인 위치가 등장했을 때 네 사고법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별거 없어요. 사면체를 구성한다. 사면체를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겠어요? 이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하여 고개를 한 번도 안 드는 시연아.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하여 생각하세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와 같이 있다고 하자.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네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꼬인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요 위에 한 점, 요 위에 한 점을 잡아. 그래서 두 점을 잡은 거지. 요 위에 한 점, 요 위에 한 점을 잡아. 잡았죠? 그래서 연결해.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것까지 합쳐서 뭐가 돼? 사면체가 되죠. 이게 잘 모르겠는 학생은 여기를 점선 처리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사면체에서 생각한다야.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점은 어디다 잡나요? 마카파로 잡냐? 아니지. 당연히 문제 진술상 의미 있는 점들이 있어 이미. 네가 완전히 새롭게 6점에다가 잡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아, 사면체에서 이놈과 이놈은 꼬인 위치구나. 사면체에서 이놈과 이놈은 꼬인 위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네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면체는 정사면체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예제로 이거 한 거거든. 이 프린트를 한 거거든. 그럼 이 프린트는 이미 사면체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137페이지 피세요. 정석 137페이지를 피서 기본 문제 7-2번 문제를 읽고 정석 연구를 읽고 모범 답안을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정석 읽고 이해했죠? 보면
이것도 꼬인위치 뭐 이러면 안 되고, 꼬인위치가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좀 뭐야, 평면 도형을 접었다. 접었는데 완벽하게 접어서 다시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말았다. 그래서 뭐 공간이 등장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뭐 이름을 고슈사변형, 꼬인사변형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말이 우리 수학계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꼬인사변형이래.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밑줄 하나 치세요. 뭐 검은색으로, 노란색도 아니고 검은색으로. 정성에서 꼬인사변형. 이게 왜 꼬여 있냐? 뭐가 꼬여 있는데 접혀다 말았다를 꼬인다고 하느냐? 야, 이거 봐. 수학은 네가 보는 한글도 다 이거 수학 기호야. 이거 국어 단어니? 사면체가 국어 단어니? 수학 기호야. 수학 용어도 아니고 그냥 수학 기호라고 선생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꼬인이라는 수학 기호는 뭐냐면 일관성을 가지는 용어여야 돼.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는 요 단어에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씨발, 그러면은 그 단어를, 그 학문을 공부하고 싶겠냐? 짜증이 나갖고 때려쳐, 씨발, 뭐 이러고 말지. 지금 이해 갔지? 꼬인이야. 그럼 이게 꼬였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직선 AC와 직선 BD가 꼬였다고. 알겠니? 직선 AC와 직선 BD가 꼬였다고. 그럼 여기서 왜 직선 AC와 직선 BD에 꼬였어? 그게 이 사변형에서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두 개가 꼬였다고 이름을 꼬인 사변형이라고 하니? 생각해봐. 내가 씨발 그 사람, 그 새끼 이름을 붙인 그 새끼 이름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 말고 일관성! 무슨 그려져 있지도 않는 직선 AC가 왜 직선 AC가 아니고 직선 BD. AC는 점선으로 표시라도 돼 있지, 그지? BD는 그림이 있지도 않은데 씨발 이거를. 보겠어요? 이 사고력이란 족도 없는 것들. 사각형이잖아. 접기 전에는 사각형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각형은 사변형인가? 아무튼 사각형은, 잠깐만, 꼬인 사변형이라고 하잖아. 원래, 그러니까 꼬인 사변형은 그걸 말하는 거지. 그거 뭘 말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잠깐만, 너희들 근데 그건 아니야. 지금 여기서 꼬인 한 평면에 4점의 차례를 이어서 만든 사변형을 꼬인 사변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PQRS를 꼬인 사변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A, B, C, D를 꼬인 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꼬인 사변형. 이 봐봐. 이거 어제 수업에서 언급이 됐던 거요. 그러면 꼬이기 전에는 한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AC와 BD가 뭐니? 얘들이잖아. 이게 뭐라 불러? 대각선이잖아. 근데 대각선인데 이게 조금 전에 평면 결정 조건에 몇 번이야? 3번이잖아. 항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여기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 상황에서 또 적절하게 하고 이건 항문이 될 수 없어. 그렇게 땜빵식으로 뭔가 계속 만들어 나가면 서로 모순관계가 무더기로 막 쏟아져. 그러면 체계가 될 수 없어. 당연한 게 누구나 생각해도 당연한 공리, 공준으로부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돼. 이런 걸 논리적 사고를 한단다 얘들아. 수학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니?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 봐. 이게 평면 결정 조건인데 이게 접히면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접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평면을 탈출하잖아. 그럼 뭐가 돼요? 공간이 되죠. 그게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꼬인 위치.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꼬인 사변형이라고 부르나 봐요.
알겠죠? 설마 이거 원래 사변형 일본 이름이 있거든. 고슈 사변형이라고. 그래서 고슈랑 발음이 비슷해서 꼬이로 하지는 않았겠지. 정신없는. 우리나라 수학은 전부 다 친일파니까. 우리나라 수학은 다 우리나라 수학 체계는 다 친일파예요. 그래서 다 일본 걸 베꼈거든. 일본 수학을 베꼈거든. 그 증거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좋아한다.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여 최대치에서 구하는 건 서양에서는 안 하는 거거든. 아예 안 해. 그런데 졸라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뭘까? 일본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일본에서 좋아하는지 관심 없고 일본에서 하는 거면 오 이러는 거야. 뭐 지금도 서울대 뭐 다 친일파, 심지어 국사학과도 친일파라고 하잖아. 국사학과 서울대 교수들의 원조가 친일파라고 하잖아. 그래서 고대사에 관련된 것들 중에 친일적인 요소가 친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 사이비 뭐 그래서 다 배제하는데 그게 사이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사이비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서울대 교수들이 사이비하면 그냥 사이비야. 이제 영원히 사이비야.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 그 사이비로 할 때는 저기 친일 관점에서 불리한 건 다 사이비야. 그래서 진짜 사이비도 사이비지만 가짜 사이비, 사이비 자체가 가짜인데 가짜의 가짜는 진짜라는 뜻인가? 그것도 사이비가 되는 이런 족같은.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라. 이해 갔죠? 꼬인.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것의 예로 이걸 본 거야. 네가 보면 그러면 이걸 왜 푸는지 알겠지? 여기서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 이 풀이가.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무슨 개념이냐면 꼬인 위치에 두 대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 여기서 두 대각선이 접히는 관계로 꼬인 위치가 있잖아. 그래서 뭐가 되느냐 싶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요 선이 없어. 이렇게 접혀 있는 거야. 뭐 이런 상태인 거지. 지금 이해 갔나? 요 빨간색 선이 없고 요렇게 접혀 있다. 그런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 1번 사각형 EFGH는 일단 EH랑 FG가 평행이고 EF랑 HG가 평행이죠. 오케이? 그런데 원래 삼면체가 무슨 삼면체야? 정사면체죠. 그래서 EH랑 EF가 수직이에요. 지금 이해 간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된다. 그래서 구해보면 2 곱하기 2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4가 답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직각이니까 곱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평행사변형의 두 변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와 2라고 해서 2 곱하기 2를 하진 않지. 오케이? 참고로 EF와 EH가 수직인 이유는 우리 수업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예습에서는 워낙 중요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뭔 말이냐면 직선 AC와 직선 BD가 꼬인 위치에 있는데 정사면체에서는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뭐야?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지. 수직이다. 여기 보세요. 꼬인 위치에 있는 게 이게 서로 수직이야. 이거 왜 수직이니? 어떻게 수직이란 말은 뭘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걸 평행 이동하면 수직이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평행 이동을 해봤더니 수직이군. 이게 증명이야? 평행 이동을 뚜두두두 이동해봤더니 수직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증명은 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 그래서 프린트는 그냥 이렇게만 적고 끝내겠어요. 1번의 답은 4번이에요. 2번은 풀고 싶으면 푸시고 나중에 정사면체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는 답이 2 곱하기 2가 된다. 그리기 싫다. 그리기 싫으니까 배부려 했겠지. 자, 이렇게 해서 꼬인 위치를 끝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위치관계라고 했어. 위치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야? 평면 결정 조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뭔가 설명할 때 시작은 평면 결정 조건으로 할 거야. 평면은 왜
그걸 그렇게 되면 왜 평면의 결정은 되나요는 직관적인 거지 그 이유가 없어. 알겠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4개 이외에는 없어요? 하고 물으면 없으니까 4개만 적어놨지 찐따 빡사리 거지 같은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두 번째가 뭐야? 위치관계가 등장하는데 위치관계가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이고 직선과 평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럼 여기 이런 세 종류의 위치관계 중에서 가장 낯선 게 꼬이니치다. 그래서 꼬이니치가 문제에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지금 살펴봤어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